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입찰을 위한 부동산 경매 분석 5단계 제가 추천 도구를 총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하고 물건을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는 사설 경매 정보지를 많이 보죠. 그 중에 무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낫습니다. 예전엔 도인옥션이 제일 낫는데요. 도인옥션이 유료로 많이 바꿔서 무료로 보시는 것 중에는 제일 깔끔하고 화면도 깔끔하고요. 도인옥션보다 낫습니다. 화면이 훨씬 낫고요. 물론 유료로 쓰실 분들은 뭐 기존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할 때는 마이옥션하고 그다음 법원 경매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시세 조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물건 종류별로, 금액별로, 뭐 방 개수별로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다시는 빌라냐, 아파트냐, 상가냐, 공장이냐, 땅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뭐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이러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뭐 최근 한 1년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간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특히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이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인터넷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 제곱미터 면적이 좀 다릅니다. 개별 입지도 다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의 위치에 존재를 하죠. 동만 같으면 동에 또 뭐 층만 비슷하면 다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빌라는 입지에 따라 면적에 따라 내용에 따라 동일한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연식도 봐야 됩니다. 연식을 보고 역으로 추산해서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그러려면 국토부 실거래가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아파트든 빌라 다세대든 그 해 또는 전해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왜냐하면 경매 낙찰 물건 받으면 재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잘 팔리는지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플래닛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지 가치 분석인데 경매는 크게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을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가는지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은 두 가지로 물건을 뭐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통칭해서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두 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가 올라가는 물건이냐,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이냐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는 물건이냐, 주로 주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은 왜 가치가 올라가느냐? 우리 가치는 왜 올라가겠습니까? 내 집 앞에 철도역이 들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그럼 비싸지죠. 철도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재개발, 재건축까지 한대요. 그러면 비싸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 정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실과 호갱노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하고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제가 두 개 사이트를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하고 세금은 뭐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전문 대출 상담사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이 물건이 대출이 되는지 하고 또 세금도 점검해야 되죠. 요즘에 이제 5월 9일 이후에 되면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인지 이런 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얼마인지도 계산하셔야 되겠죠. 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니 보유세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잘 뭐 파워포인트든 잘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경매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하시려면 경매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경매지는 저는 두 개를 봅니다. 마이옥션과 법원 경매 정보를 보는데요. 마이옥션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잘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또 무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 정보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 경매지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공하는 것들이 보통 마이옥션이나 뭐 지지옥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경매를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료들이 잘못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원 경매지, 법원 경매지를 안 보고 여기가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더라. 이러면 책임은 누구가 있을까요? 낙찰자한테 있습니다. 왜 안 봅니까? 법원 경매지는 단지
최후의 낙찰 받고 하실 때는, 낙찰 받는다고 가정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사건 번호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용 평수는 얼마인지, 유찰에서는 얼마인지, 최저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를 다 확인하셔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확인하시고요. 이 두 사이트 통해 마이옥션과 같은 경매 전문 사이트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 보통 대항력인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인수하는 또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뭐랍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등기부등본 보시죠. 경매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셔서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아래는 다 없어진다.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가처분인 경우는 확인하셔야 된다, 후순위라도. 그 다음 선순위의 권리가 등기부 권리 남아있으면 등기부 권리 살아있게 되죠.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셔야 되죠. 대항력인 임차인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첫째 마이옥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의 경매 종합 검색을 통하셔서 검색을 해 보셔도 되고요. 직관적으로 보실 때는 지도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지도를 통해서 위치에서 경매 정보를 한목에 확인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개별 사이트에 대한 설명들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이냐 업무상업용이냐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AI가 유행이죠. 저도 뭐 매일 AI를 쓰는데요. AI 경매 검색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원 경매 정보를 보셔야 된다고 하셨죠. 이 정보가 원래는 원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항의를 하거나 이의서를 제출하거나 뭐 하려면 반드시 법원 경매 정보지는 내가 이 물건을 해야 되겠다고 확신하는 순간에부터는 같이 보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매 공고 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초반에 분석하실 때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세 분석을 하려면 시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시세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을 직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럼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부동산 좀 부족한 실제 거래된 내용들을 보시려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우리가 설정되는 그 감정의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현재 시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감정이 된 금액이 현재 시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이전에 경매가 되기 전에 6개월, 8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평등한 시점이 이래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하고 감평이 틀릴 때는 개발 호재를 반영하느냐, 또는 재건축, 재개발의 단계에 따른 어떤 이슈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세를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세를 조사해야지 이 시세에 맞게 입찰에 들어가고 재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일반적인 우리가 호가를 확인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들이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호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호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면 국토부 시스템에서 최근 1년간 실거래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시면 좋겠죠. 최근 1년간. 이때 보시면 특수거래인 직거래는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직거래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전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하면 뭐 가격이 얼마 형성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 시장 가격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거래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잠깐 화면 보시면 많이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네이버 페이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링크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종류별로,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분양권이냐부터 쭉 관련되어 있고요. 원룸이냐 빌라주택이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관련 내용에 따라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금액들 다 확인할 수 있고 좌측에 뜨게 되죠. 눌러보시면 현재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현재 호가를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보시면 되는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각각 연립 다세대냐 내게 단독 다가구냐 오피스텔을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기간 설정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옵션 나오면 그 옵션 따라 진행하시고 내용이 펼쳐지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유튜브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간 정하시면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세 조사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시세 조사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엉망이 됩니다. 시세 조사가 맞지 않으면 한참 치고 가는 예를 들면 1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호재 때문에 1억이었던 것이 막 2, 3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막 그때 감정 평가할 당시하고는 틀리게. 그런 경우는 그 가치를 반영해야 되겠죠. 또 1억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거나 재개발하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재개발이 진행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연히 5천 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1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또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고 또는 부동산도 확인하시고 직관적으로 매물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네이버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거래량 확인하실 때 아까 물론 실거래가 보시면 거래량도 얼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하시려면 부동산 플래닛을 보시면 좋은데요. 부동산 플래닛은 아파트는 눈에 꽤 많이 띄잖아요. 실거래가가 네이버에도 나와 있고요. 뭐 아시르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데 다 나와 있죠. 고객 노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 거래가 좀 뜸하기 때문에 낙찰 받고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거래량이 많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좀 아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원체 뭐 좋은 지역이고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면 거래가 없습니다. 물건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정 수준 넘어가면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애초에 지역의 입지상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라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은 지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거래된 사례를 점으로 찍어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빌라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빌라 보실 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이고요. 요 클릭하면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화면하고 크기가 안 맞아서 지금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확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불편해서 제가 안 누르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시면 이 안에 2025년에 내가 빌라 다세대 특정 지역에 보면 실제 거래된 내용들이 진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활발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이제 실제 가치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가치가 오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가치가 오를까요? 그래서 도심을 따지면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신설 지하철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당연히 오르겠죠. 거기 재개발 재건축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업무단지가 들어온 형태입니다. 강남 같으면 삼성동에 대규모 뭐 현대차 건물이 들어오죠. 엄청난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란을 중심으로 교대 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자가 많이 생기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은 어차피 안정되어 있거든요. 도심이라.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냐, 또는 지하철역이 들어와서 역세권이 되느냐, 대규모 업무주가 들어오냐, 세 가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에 아시라고 고객 노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돼 있는데요. 우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보시고 물론 요 지도를 확인하시고요. 아파트명을 치시면 되는데요. 그냥 확인하실 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우측을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재를 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꺼도 되는데요. 이 제재를 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매 공매를 오늘 파울 온 하시게 되면 여기에 경매 공매에 대한 물건도 나오고요. 제재를 보시면 각 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정된 철도 노선
확정된 철도 노선도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호재가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인근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도 뭐 재개발 하겠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으로 지어지고 있구나. 지금 막 계속 지어지고 있는 철도 노선 같은 경우 예정된 철도 노선은 역사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하고 거리 보시면 알겠죠. 500m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역세권, 초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면 제재만 살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경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개발 호재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주변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실처럼 개발 호재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호재와 관련해서 상세히 정리해뒀습니다. 두 가지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상황 점검인데요. 이걸 다 확인하셨으면 여기에 경매 물건은 좋네. 전철역도 생기고 업무 단지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이루어져 역세권이 돼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시세 아까 조사했죠. 네이버라든가 또 최근 시세는 네이버를 보시면 어쨌든 호가 위주지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거래된 시도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 종합하신 다음에 적정 가격을 산정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은 뭐 경매 아니라도 좋은 지역은 경매 아니더라도 경매로 살 수 있으면 좋고요. 경매 아니더라도 사두시면 올라간다는 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사시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대출하고 세금 대출이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내 자금이 얼마인데 대출이 어느 정도 될지 낙찰가의 통상 60에서 80%까지 대출이 되죠. 최대 80%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대출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이제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계산해 보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꼭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고요.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